자, 우리 시오는 16일 날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수업은 총 4시간이에요. 4시간인데 가을 2시간, 그 다음에 국어 1시간, 수학 1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시오가 이미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놀이기 때문에, 지금 놀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이제 시오가 친구들에게 축구와 관련된 놀이를 했어요. 보니까 이거를 아이디어를 시오가 만들어냈고, 시오는 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축구장을 만들었고,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슛을 쏘는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변에, 시오 주변에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시오도 아주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오가 이제 지금놀이에서 선생님이 설문을 했었는데, 물어봤었는데, 대답한 게 여기에 있어요. 직업놀이에서 내가 소개한 직업은 축구였다. 잘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놀이에서 더 알아보고 싶은 직업은 거기에 뭐라고 답했냐면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없다. 그죠?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글쎄요, 뭐 없을 수도 있고 빠르게 쓴다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더 알아보고 싶은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 시오는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은 그 시오의 그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좋아요. 하여간 그림이 좋아요. 3월달 처음 그린 그림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 쭉 생각이 나는데, 시오의 그림은 항상 뭔가 좀 따뜻하고 쉽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어떤 그 순수한 동심의 어떤 그런 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은 시오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업놀이에서 힘들었던 점은, 보세요, 시오는 별로 힘들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오가 관심이 있는 축구를 하다가 보니까 아주 그 재미있게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도 굉장히 그 시오가 하고 있는 이 놀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오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즐겁게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힘들었던 점 굳이 하자면, 이거 오릴 때가 좀 힘들었을까? 만들 때?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시오의 2시간, 가을 2시간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학이에요. 수학도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대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했었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리가 있어서 좀 그런데, 다리가 안 나오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선생님이 좀 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날 수업은 28쪽, 29쪽이에요. 28쪽, 29쪽. 자, 보면은 여기에 이게 놀이동산인데 곱셈구구를 알아볼까요? 이거예요. 이 놀이동산하고 곱셈구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시오가 한번 답해보세요. 이 놀이동산하고 곱셈구구하고
왜 곱셈 구구 시간인데 숫자는 하나도 없고 이게 뭐 놀이동산을 보여줬을까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물어봤죠. 곱셈은 뭐다? 곱셈은 뭐라 그랬어요? 덧셈의 다른 방법, 그죠? 덧셈의 다른 방법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까지만 셌는데도 말을 벌써 11글자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6명, 14글자. 응? 맞죠? 7명 하니까 벌써 17글자가 돼버려요. 8명, 20글자가 돼버리잖아. 말을 벌써.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8명까지 세는데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이렇게 세면은 말을 모두 20글자를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둘, 넷, 여섯, 여덟 해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5글자만 말하면 되잖아요. 5글자. 그죠? 이해되나요? 10글자로 말해야 돼. 하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이렇게 하려면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묶어서 세면은 둘, 넷, 여섯, 여덟 하면 끝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세는데 그거를 좀 더 쉽고 빠르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리지도 않아.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을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워 한번 세볼까요? 여기에 있는 빨간 군인 아저씨가 몇 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세냐? 그죠? 한 명, 발을 세면 되겠네. 자, 몇 명인지 한번 세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그 다음 9명까지는 셌는데 그럼 몇 명이에요? 이 사람 빨간 군인 아저씨들은. 그죠? 몇 명일까요? 여기 9명이니까 여기도 9명, 여기도 9명이잖아요. 그 9명, 9명, 9명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그죠? 27명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곱셈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아직까지 9단을 안 배웠는데 9단을 배우게 될 텐데 이거는 9 곱하기 3은 27. 그래서 9, 3, 27 이렇게 아마 외우게 될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곱셈은 결국은 덧셈의 다른 방법이다. 덧셈보다 어떻다? 좀 더 쉽고 빠르고 그 다음에 헷갈리지도 않아. 1명, 2명 우리가 이거를 다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21, 22, 23, 24, 25, 26, 27명 이렇게 세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중간에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일일이 세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가 9명이네? 9, 9, 9, 3, 9, 27, 9, 3, 27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곱셈은 덧셈의 다른 방법일 뿐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 놀이동산의 여러 가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뭐야 이거 바이킹 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킹에 여기에 지금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이겠죠? 8명. 8명이 몇 줄 타고 있어요?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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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러면 다 더하면 돼요.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맞나요? 그럼 8이 모두 5번이니까 다 더해보면 결국은 40명이더라. 근데 이거를 곱하기로 나타내면 8이 5번이니까 8 곱하기 5는 40명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곱셈이에요. 곱셈. 이해됐나요? 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람 수를 세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시오가 직접 한번 세어보세요. 세어보고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곱셈은 결국은 덧셈의 다른 방법일 뿐이다 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하냐면 덧셈하고 곱셈은 어떻게 달라요? 곱셈은 덧셈보다 편리하다. 어떤 점에서 헷갈리지도 않고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시간이 덜 걸리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일일이 다 세면.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걸 막아주는 그런 세는 방법이에요. 세는 방법. 됐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익힘을 볼게요. 수학 익힘. 수학을 지금 우리가 28쪽, 29쪽을 알아봤고 이제 수학 익힘 19쪽이에요. 선생님이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미리 다 되어 있는데 자, 시오도 되어 있을지 안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되어 있으면 책을 보고 하세요. 자, 1번. 연필이 모두 몇 자루인지 묶어 세어 봅시다. 그죠? 자, 연필이 모두 몇 자루인지 세어 봅시다. 이러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야 돼요. 근데 묶어 세어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곱셈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편리하게. 자, 보세요. 두 개씩 묶어 세어 봅시다. 둘. 두 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개가 6묶음이죠. 두 개가 6묶음. 맞나요? 세 개씩은 몇 묶음인가요? 셋. 세 개. 어디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시. 자, 세 개는 모두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는 네 묶음입니다. 네 묶음. 세 개가 네 묶음. 맞나요? 그래서 연필은 모두 몇 자루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6묶음이라는 게 결국은 두 개가 6개니까 두 개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6개 있다는 뜻이죠. 두 개 다 더하면 2, 4, 6, 8, 10, 12 그러니까 12자루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또 3개가 4묶음 있죠.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이 하나 둘 셋 넷 그 4개를 다 더해주면 3, 6, 9, 12 12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12가 되고 이것도 12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2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이 그림을 보고서 네모 안에 20은 4의 몇 배냐 이 말이야. 20은 4의 몇 배냐. 20은 4의 몇 배. 이게 전체 20이잖아요. 0부터 20까지 쭉 되어 있죠. 4의 몇 배냐. 근데 여기에 보기 좋게 4마다 색깔을 다르게 놔서 여기까지가 4죠. 4의 1배. 8까지 가면 4의 2배.
12까지 가면은 4의 3배, 16까지 가면 4의 4배, 20까지 가면 4의 5배가 됩니다. 1배, 2배, 3배, 4배, 5배. 그래서 20은 4의 5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 20은 5의 몇 배입니까? 20은 5의, 이번에는 4의가 아니라 5의 몇 배냐고. 자, 여기도 5마다 색깔을 달리 해놨어요. 5 1배, 5 1배죠. 5 2번 들어갔죠. 5 3번 들어갔죠. 5 4번 들어갔어요. 20 안에 5가 몇 번 들어갔나요? 4번 들어갔어요. 4번.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20은 5의 4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잠시 멈추었다가 생각해보고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학교에 와가지고 질문을 해주세요. 자, 3번.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사과가 모두 몇 개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7개가 3줄이네요. 그러면 여기도 7개, 여기도 두 번째도 7개, 세 번째도 7개가 있으니까 덧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7 더하기 7 더하기 7. 7이 3개니까 7, 14, 21. 그래서 21개.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이 7 더하기 7 더하기 7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7이 3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7 곱하기 3이라는 것은 7개가 3번 있다. 3묶음 있다.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묶어서 세워보기 했죠. 묶어서 세워보기.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7개씩 3묶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3묶음. 3묶음. 7개씩 3묶음이니까 21개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수학은 첫 들어가는 단원 도입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할 거는 좀 많았지만 실제로 계산할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보고 여기서 수학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찾아내는 게,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곱셈은 결국은 어떤 것이다? 더하는 방법이다. 더하는 방법. 뭘 더하는 방법? 세는 방법이야.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셀 것인가? 어떻게 세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묶어서 세는 방법이에요. 묶어서. 어떻게 묶어서? 9명씩 묶어서 9명, 9명, 9명. 맞나요? 여기는 8명씩 묶어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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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이렇게 묶어서 세는 게 곱셈이에요. 이해되죠? 여기서는 2명씩 묶어놨잖아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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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렇게 묶어서 세는 방법이 바로 곱셈이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국어가 되겠습니다. 국어.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시호가 이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날 다른 친구들은 다 했는데, 자, 그 인상 깊었던 일을 찾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잘 드러나게 글로 쓰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자, 책은 결국은 이걸 해내야 돼요. 이게 몇 쪽이야? 56쪽, 56쪽. 시호는 56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로 쓰기. 됐나요? 자,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
이 친구를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는 기분 좋은 날이라는 글감이 기분 좋은 날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오가 놀이터에 가자고 해서 나갔더니 시오가 포켓몬 배틀을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프리즈의 색이 다른 게 나와서 시오한테 자랑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자랑했다. 정말 좋은 날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 친구는 인상 깊었던 일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친구는 무엇이 인상 깊었나요? 뭔가 포켓몬 카드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게 나와서 그게 이제 기분이 좋았네요. 그죠? 자기가 뜻하지 않게 어떤 포켓몬 카드를 가지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던 날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잘 썼어요. 맞나요?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시우가 알아야 될 게 글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글감. 글감이 뭐냐면 글의 재료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글의 재료가 뭐예요? 글의 재료가 뜻하지 않게 포켓몬 카드가 하나 나온 게 글의 재료입니다. 이 친구는 그거를 이제 기분 좋은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또 다른 친구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한강에서 다 젖었네 옷. 이게 제목입니다. 글감은 한강에서 내 옷이 다 젖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걸 글감으로 쓴 겁니다. 시오도 이런 날이 있나요? 뭐 하다가 옷이 다 젖어버렸어. 그런 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그게 인상 깊었다는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글감은 뭐라고요? 다 젖어버린 내 옷. 그게 글감이고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난 금요일 아침 밥을 먹고 한강에 할아버지와 오빠와 나랑 동생이랑 한강을 갔다. 한강에서 발을 담그고 물고기를 보려고 하는데 오빠가 물을 뿌렸다. 너무 차가웠다. 다 젖었다. 할아버지가 이미 다 젖었으니까 그냥 앉아서 사진 찍자고 하셨다. 사진을 찍고 할머니 집에 가 씻었다. 옷은 다 젖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아, 맞네요. 기억에 남는 일이네요. 그죠? 한강에서 내 옷이 다 젖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 친구도 글을 아주 잘 썼어요. 시오도 이렇게 쓸 수 있겠나요? 자, 이 친구의 글감은 뭐라고요? 다 젖어버린 내 옷. 이게 기억에 남으니까 이걸 쓴 거예요. 자, 다음 친구.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시오도 글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뽑기방에서 짜증난 일. 아, 제목만 봐도 벌써 좋네요. 왜 좋냐 하면 이 친구는 기억에 남는 일이 바로 뽑기방에서 있었던 일이야. 뽑기방에서 짜증났던 일. 글의 글감이 좋죠? 벌써 감정이 확 나오잖아요. 인상 기억에 남는 일이지. 짜증났던 일은 시오도 생활하다 보면 짜증났던 일 있잖아. 그런 날은 기억에 남잖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뽑기방에서 포켓몬빵을 뽑으려고 했다. 동전을 넣고 왔다 갔다 하면 뽑았는데 안 잡혔다. 그래서 옆에 있는 포켓몬빵을 뽑으려고 동전을 넣었다. 왔다 갔다 하며 집게를 내렸다. 근데 또 안 잡혀서 짜증이 났다. 그래도 다음에 오면 새로운 포켓몬빵이 뽑고 싶다. 아, 이 친구는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너무 잘 썼네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짜증났던 일이 기억에 남는 일이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뽑힐 듯 말 듯 안 뽑혀가지고 짜증났다. 시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글감은 뭔가요? 글감.
이 친구는 글을 이렇게 썼잖아요. 글감은 뭐야? 글감. 글의 재료예요. 이 어떤 걸 재료를 가지고 글을 썼냐 이 말이야. 자, 그렇죠. 뽑기방에서 짜증났던 일. 이게 바로 글감입니다. 이 친구의. 자, 시호도 혹시 기억에 남는 글감이 있을까요? 글감. 글감을 찾으려면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일, 기뻤던 일, 혹은 짜증났던 일, 혹은 놀랐던 일, 또는 아주 행복했던 일, 또는 우울했던 일, 뭐 그런 게 글감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또 다른 친구 거 한번 봐봅시다. 시소. 나는 천마초등학교에 시소를 탔었어요. 시소가 재미있었어요. 내 친구 안드리아랑 탔어요. 한 시소에 2명만 탔어요. 다현이는 벌에 잡고 있었어요. 아, 벌레 잡고 있었어요. 오늘도 재밌게 놀고 싶었어요. 아, 이 친구는 시소 탄 기억이 글의 글감입니다. 시소 탄 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시소를 탔는데 아주 재밌었어. 시소 탄 일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고 그래서 글을 쓴 거죠. 자, 이 친구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앞에 친구가 더 좋아요. 뽑기방에서 짜증난 일. 이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친구처럼 이렇게 좀 강력한 기억을 이야기해주면 좋습니다. 시소보다 방금 이 뽑기방에서 짜증난 일, 이게 더 기억에 더 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시골에 죽은 고라니. 이게 이제 글감이야, 글감. 글의 재료는 시골에서 죽은 고라니를 봤는데 죽은 고라니에 대해서 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시골 할머니 집에 갔다. 가서 너무 좋았다. 잠시 뒤 할아버지 산수에 가고 있다가 가는데 갑자기 썩은 내가 나와서 봤는데 고라니가 죽어 있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정말. 아, 시오는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 있나요? 아주 고약한 냄새? 선생님은 이 고라니가 죽어있는 썩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싫어요 정말로. 근데 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죠. 썩은 내가 났다. 너무 훌륭합니다. 이 친구는 글을 너무 잘 쓴 친구예요. 갑자기 썩은 내가 났다. 그죠?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 썩은 내가.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야. 훌륭합니다. 그래서 냄새 때문에 나도 죽겠다고 생각을 했다. 와, 진짜 이거는 너무 훌륭한 글입니다. 아이고, 나도 죽겠네. 아유, 냄새, 썩은 냄새 때문에 내가 죽겠어. 우리 시오도 그런 기억 있나요? 너무 뭐 해서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었던 기억. 축구하다가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아니면 학교에 무슨 물을 안 가져와가지고 선생님이 종이컵을 안 줘가지고 아이고 이러다 나 목말라 죽겠네. 그런 기억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아침을 좀 안 먹고 왔는데 점심시간에 아직도 2교시밖에 안 끝나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런 기억 있나요? 이 친구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기억 같아요. 더 강력한 기억. 썩은 내가 나서 아이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걸 너무 좋은 글이에요. 베스트다 베스트. 고라니가 너무 더럽고 냄새가 독했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너무 잘 썼습니다. 이 친구는. 야, 이 친구는 정말 잘 썼어요. 자, 우리 시오 이 친구들 몇 명을 봤어요. 가장 잘 쓴 친구는 이겁니다. 계속 더 있는데 이제 시오도 써야 되니까 선생님 이 정도만 보여줄게요. 가장 훌륭한 친구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일단 좋았냐면 억지로 막 인상 깊었던 일을 억지로 막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냥 나 시골에서 죽은 집한테 그 기억에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냄새 너무 더럽고 그랬어. 아주 훌륭한 글이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시오. 시오는 저번에 보니까 축구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축구를 가지고 한번 잘 써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그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오는 보니까 그때 그 국어책에 하려다가 만 걸 보니까 축구장에 가서 느낀 거를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죠? 선생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축구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오는 이미 거기 가가지고 축구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거기 가가지고 아까 전에 보니까 그 뭐지? 소세지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다리 타는 거 그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가서 뭐가 기억에 남는지를 딱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쓰세요. 축구장에 가서 뭐가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써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됐나요? 시오의 글감은 뭐다? 축구장. 축구장에 다녀왔다. 그게 시오의 글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오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죠? 축구장에 가서 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었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TV로 보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르지? 해서 실망을 했다거나, 그죠? 아니면, 가서 축구는 재미가 없었는데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응원하는 걸 보면서 소세지를 먹었더니 집에서 먹는 소세지보다 한 5배는 맛있었다. 그런 걸 하든지,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오가 꼭 그 축구 안 써도 됩니다. 갑자기 그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면 다른 걸로 써도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일 날 공부하지 못한 부분을 선생님이 보충을 해줬습니다. 가을은 시오가 축구를 소개하면서 잘 해줬고, 그 다음에 수학은 우리가 알아봤고 다 같이, 국어는 이제 시오가 글을 쏘면 되겠어요. 쏘면 선생님이 이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어떻게 쓰냐? 방법은 우리 친구들 작품을 몇 명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을 작품을 참고해서 쓰면 되겠어요. 자, 할 수 있겠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